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도 오늘 벌써 8월이 네. 이제 3주 차죠? 초전도체가 이렇게 무섭더라고요. 이제 여러 종목들이 이제 하한가에 막 들어갔죠? 네. 그리고 내일 신성 델타테크도 굉장히 또 궁금합니다. 지금 하한가에 들어간 친구들, 뭐 급락 나온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초전도체가 가니까 새로운 네. 새로운 게 왔는데 맥신이라는 맥신. 친구가 나왔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단어이긴 하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신소재 쪽이다라고 네. 하니까 이제 우후죽순 또 상한가 엄청나게 들어갔어요. 네. 근데 이게 아무래도 학습 효과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초전도체라는 키워드를 달고 시장에서 엄청나게 움직이다 보니까 또 맥신, 신소재다, 뭐 대체한다, 혹은 뭐 새로운 물질이다 라고 하니까 시장에서 또 한 번 반응을 세게 해줬습니다. 초전도체 다음은 맥신, 관련 테마주 급등,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정말 많아요, 지금. 네. 초전도체가 어쨌든 간에 저항 없이 뭐 전기 같은 것들 흘려보내니까 그렇죠. 에너지 소실이 없다라는 게 좀 키워드였던 것 같은데,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맥신은 높은 전기 전도성을 가지고 있는 2차원 나노 물질이다. 근데 전문가가 아니라서 읽어봐도 그쵸?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뭐 시장에서 상한가 갔으니까 네. 그냥 뭐 관련주들을 또 봐야 되지 않나, 네.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기고 자식이고 할 게 없어요. 네. 사람들이 그냥 매수해버리면 이거는 테마다. 최근에도 그 페라이트가 처음에 나왔을 때도 맞아요. 네. 피토류를 대체한다라고 해서 상한가 한 두세 방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페라이트가 사실 사람들이 뭔지 잘 모르잖아요. 저도 잘 네. 모르고 매매를 했었으니까. 그쵸. 그 예전에 그 꿈의 신소재 그래핀인가? 네, 그래핀도. 네, 그것도 얘기가 나왔었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신소재다, 뭐 꿈의 물질이다, 이런 것들이 앞다퉈서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 시장에서는 테마성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맞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관련주도 엄청 많습니다. 제가 놓친 것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일단 상한가 간 종목들 기준으로 보면은 네. 나인테크, 코니고토, 아머센스, 경동인베, 엑스페릭스, 휴비스, 태경산업, 센코, 나노, 뭐 이오플로, 한국엔컴퍼니, 아이크래프트 등등. 네, 너무 많아요. 어쨌든 이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볼 때는 일단 사람들이 신소재다, 뭐 초전도체를 뭐 비슷한 그런 거다라고 하니까 학습 효과로 인해서 매수세가 몰렸다, 일단은. 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주에 좀 중요한 게 바로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첫 번째가 바로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네. 불과 저번 주, 저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골드만삭스가 이거 뭐 거품이다. 아, 맞아요. 뭐 AI 반도체 또 뭐 옛날에 뭐 닷컴 버블 때처럼 네. 거품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밀렸었거든요. 많이 밀렸었죠. 근데 사실 그거는 제가 좀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사실. 뭐 의도가 있었겠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좀 흔들기 위한 의도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누군가가 더 사고 싶었는데 너무 높으니까 네. 억지로 악재를 좀 내보내면서 매수하려고 하는. 진짜 다 떠나서 직관적으로 AI 반도체가 거품이다라는 소리는 기가 좀 차긴 했거든요. 근데 네. 어쩔 수 없이 시장에서 반응을 반응을 해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좀 어이가 없었는데, 네. 모건 스탠리에서 며칠 전에 또 얘기가 나왔어요. 이거는 뭐 거품이고 나발이고, 이거는 AI 반도체는 미래 먹거리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다 라고 하면서 많은 기업, 많은 그 금융사들이 엔비디아의 그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목표가 따라올 수가 없다, 엔비디아를,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어쨌든 다음 주 실적 발표니까 이제 요번 주 얘기죠. 네. 24일 새벽 6시라고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23일, 우리나라 시간은 23일로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월화 안으로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관련주는 뭐 너무나 유명한 게 이스페타시스라는 엔비디아 관련주가 있고, 네. 로봇 관련주였는데 엔비디아 이슈를 붙인 게 바로 TPC라는 종목이 좀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뭐 반도체, 뭐 HBM 관련주 하면은 뭐 한미반도체가 금요일 날 많이 올라갔죠. 네, 또 이거 날려- 신고가로 간 거죠. 네, 또 날려버렸습니다. 네. 엔비디아 달고 이슈를 좀 보여주던 친구들 관심 있게 보시되, 혹여나 엔비디아의 실적이 뭐 예상한 수치다, 혹은 생각보다 못 나왔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렇죠. 하지만 뭐 AI 반도체는 저는 꾸준히 성장할 수밖에 없는 쉽게 섹터다. 단순히 그냥 진짜 어떤 뭐 골드만삭스에서 거품이다 이런 얘기로서 산업 전반을 좀 악영향을 주는 거는 굉장히 일시적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면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AI 반도체 전쟁 최대 수혜주는 바로 이오테크닉스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HBM 수혜와 뭐 장비 해가지고
ISC와 이오테크닉스를 이렇게 조금 찍어서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HBM 관련주들도 역시 많이 정리를 또 해드렸었고, 네. 그리고 HBM 관련주들도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좀 실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도 뭐 이오테크닉스, 뭐 ISC, 한미반도체, 뭐 이스페타시스 네. 이 정도 안에서만 보셔도 제가 볼 때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AMD가 이제 따라가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경쟁을 하면 할수록 당연히 뭐 가격이 당장 떨어지진 않겠습니다만, 그렇죠. 어쨌든 기술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하이테크화 되면 될수록 어쨌든 간 수혜보는 종목들은 좀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ISC 이 친구도 한번 눌리면 끝났죠. 아이고. 조정은 끝났죠. 이 친구도 한 번 정도 이게 또 간에 만에 하는 움직임이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이오테크닉스 뭐 이슈하다 이 친구도 좀 비슷한 그런 또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관련주들, 그 안에 반도체, 그리고 HBM 관련주들 꼭 정리해둘 필요가 있고, 요거 한번 연결 지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도 탐낸 그 회사, 기업 상장 초읽기, 바로 ARM입니다. 내달 나스닥의 상장 추진. 이것도 사실 저희가 ARM 관련해서도 많이 좀 언급을 드렸던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눈앞에 다가오는 것 같아요. 86조 규모로 ARM이 미국 나스닥 상장을 본격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손정희 회장이 지분 투자가 들어간다. 그리고 뭐 엔비디아가 탐냈다. 과거에 삼성전자도 인수하려고 좀 노력을 했었다라고 하니까 좀 파워풀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관련주 역시 많이 말씀드렸었죠. 가온칩스. 그리고 3S도 있고. 테마성으로 살짝 움직였던 게 3S가 좀 있었고, 얘는 별 반응을 안 하고 있네요. 오픈엣지. 근데 오픈엣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게 챗 GPT 관련해서 움직였던 종목이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가온칩스나 3S 정도? 좀 가볍게 움직이는 3S 정도? 이렇게 두 종목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좀 큰 줄기 하나였다면 두 번째 큰 줄기는 바로 네이버가 드디어 하이퍼클로바 X 24일 날 공개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24일 날 컨퍼런스에서 공개될 예정이고, 이것 때문에 네이버도 정말 많이 올라갔었어요. 맞아요. 이것 때문에 네이버도 이때 당시에 엄청 올라갈 때가 바로 요거에 대한 기대감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대놓고 실수해주는 네이버가 맞죠. 그렇죠. 근데 시장에서는 조금 탄력적인 종목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어떤 종목이 있죠? 뭐 솔트루스도 있었고. 솔트룩스 잠깐 있다가 얘기하죠. 코난도 있었고. 코난. 코난 테크놀로지, 알체라, 그리고 오브젠. 그렇죠. 오브젠도 있죠. 이런 친구들 다 뭐냐 하면은 이제 네이버 하이퍼 X, 하이퍼클로바 X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 내막을 보면은 뭐 여기에 모든 걸 다 넣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 결제부터 뭐 해가지고 뭐 결제 관련주들도 뭐 수혜를 받을 수 있고, 폴라리스 오피스도 좀 대표적인 종목이죠. 그래서 24일 날 이제 컨퍼런스를 통해서 공개가 되는데, 아무래도 일단은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쟤를 소멸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거기에 이제 성장 가능성을 느끼고 달라붙을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살짝 조금 재료 소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간에 단발성 이슈로는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슈화될 수 있는 그런 또 종목들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솔트룩스를 왜 잠깐 있다가 하자라고 했냐면 발표가 있죠. 좀 독단적으로 이슈가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그 솔트룩스 제 영상 찍죠.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죠. 일단 솔트룩스도 뭐 다들 아시겠지만 AI라든지 GPT 이쪽으로 연동이 되어 있어서 올 초에 그때 강하게 움직였었던 그런 테마주들의 대장주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쉬고 나서 다 2차 상승 파동을 좀 보여주고 있고, 얘가 단독 이슈가 그 루시아 GPT인가요? 그거를 일단 또 우리나라에서 또 만들어서 낸다라고 하니까 그게 아마 네이버 쪽이랑 좀 연동돼서 같이 움직여주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솔트룩스가 보면은 화면 보시면 8월 24일 날 코엑스에서 컨퍼런스를 개최하는데, 요 날이 또 공교롭게 또 네이버에 또 AI 이슈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좀 파워가 있을지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출시되는 거는 9월 달이죠. 9월이죠. 솔트룩스의 미국 법인 구버에서 올해 9월 출시를 목표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면, 솔트룩스는 24일 날 제가 볼 땐 맛보기? 그렇죠. 맛보기 정도 나오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건 9월 달이기 때문에 네이버와 솔트룩스가 살짝 이번 주 말미죠. 그때 한번 이렇게 한번
움직여줄 것 깍꿍할지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면 그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코난 테크놀로지가 맞아요. LLM이라고 해서 자체적인 GPT를 내보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또 재료 소멸로 단기적으로 반응을 한 것 같아요. 차트만 놓고 보면. 17일이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솔트룩스도 요거는 조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이 코난 테크놀로지가 단독으로 목요일이었어요. 17일 날 이제 발표한다라는 게 있어가지고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실제로 발표는 했죠. 당연히. 네, 했습니다. 당연히 했는데 주가가 크게 반응 안 한 이유를 보면은 아무래도 뭐 초전도체니 뭐니 맞습니다. 하는 워낙 강한 테마가 좀 시장을 좀 주무르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AI가 지금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지금 자기 부상열차가 만들어지기 일보 직전인데 지금 AI가 지금 무슨 말이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사람들이 매수세가 좀 안 몰린 게 좀 큰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지 않을까 이렇게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별 이슈 하나 더 있어요. 수면 진단 AI 국내 최초로 미국에서 FDA 승인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 불면증을 겪고 계신 분들이 진짜 많아요. 네, 맞습니다. 저야 사실 머리만 대면 자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저도요. 불면증을 잘 모르는데 이거 고통받는 사람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게 관련주를 찾아보니까 환인제약? 요 종목이 좀 관련주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미 조금 움직여주고 있네요. 네, 근데 뭐 거래가 거의 없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미국 FDA에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 주말에 나온 얘기거든요. 이제 월요일 날 반응할지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요즘 좀 올라갔던 것들을 놓고 보면은 모모 AI, 모모 AI라고 붙어갖고 나오는데 그게 거의 이제 뭐 바이오 쪽에 연동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미용 AI라든지 아니면 뭐 의료 AI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움직여주는 모습들이 나와줘갖고 이것도 수면 진단도 되게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쵸. 수면 같은 경우는 사람의 3대 욕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3대인가요? 나머지 2개는 뭐죠? 뭐-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저희가 큰 줄기 2가지. AI라든지 네. 엔비디아라든지. 그쵸? 근데 지금 저희가 3개 딱 더 할 거거든요. 네. 이거는 한정판을 많이 보시고 음. 주식시장에서 꾸준히 매일매일 정진하신 분들이라면 너무나 익숙하다. 네. 요거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바로 중국 얘기예요. 10대도 결혼하게 하자. 네, 지금 거의 명나라로 돌아가는 느낌. 네. 이게 지금 저출산이 엄청나게 심각하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뭐 중국에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저출산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잘 모르지만 요거를 이제 저도 이제 뭐 많은 매체를 통해서 얼마나 심각한지를 좀 영상으로 좀 봤거든요. 일본이 뒷걸음질 치는 수준이고 우리나라는 자동차를 타고 이제 뒷걸음질을 추는 수준이다. 중국은 음속으로 뒷걸음질을 치고 그 있다. 정도. 그러니까 엄청나대요. 작년에 1.9래요. 네. 1.9.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적어지면은 소비가 안 되고 소비가 안 되면 기업들이 돈을 못 벌고 그렇죠. 기업들이 도산하면 정부에서 자꾸 어떻게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되게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겠지만 어쨌든 간에 출산 이슈는 저희가 한두 번 다뤄드린 게 아니다. 그렇죠. 매번 봐야 되는 네, 부분이죠. 그래서 뭐 꿈비, 뭐 제로투세븐, 아가방 컴퍼니, 삼지엔터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두 번째 역시 우리가 자주 봤던 금요일 날 TV를 보고 있는데 네. 갑자기 뉴스 특보가 나온대요. 그래서 뭐지? 뭔가 잘못됐나 하니까 이제 한미일 만나셔가지고 정상회담. 예, 그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거 끝나고 나서 아마 방출을 할 거다 막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보니까 오염수 하면은 예전에 맨날 이제 사조 시푸드, 뭐 그렇죠. CJ 시푸드, 파버나인, 피코그램, 한창산업, 광동제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받았었는데 22일 날 이거는 시기만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언제 방류할지 시기는 결정하고 방류는 나중에 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도 역시 후쿠시마 수산 관련해가지고 움직였던 이슈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원전. 이 원전이 이제 좀 시장에서 뭐 조금 반응을 그렇게 많이 해주지는 않지만 결국은 우리가 계속해서 한정판에서 얘기했던 거는 뭐 원전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와도 결국은 수주거든요. 따내야 되거든요. 네. 돈을 얼마를 벌어왔다라는 게 실질적으로 나와야지 맞아요. 그걸 보고 나서 뭐 체코든 네덜란드, 우간다든 뭐 어떤 나라든 간에 다시 한번 연결이 되는 네. 그런 발판이 될 건데 계속해서 얘기만 나오다 보니까 이제 좀 지친 것 같긴 해요. 사람들이 예전에는 이제 기대감 때문이라도 그렇죠. 한번 매수해볼까? 뭐 좋은 얘기 나올라나 수주 나올라나 했는데 요즘 확실히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고 네. 가시적으로 뭔가 딱 나오지 않으면 단순 기대감으로 매수하는 거는 진짜 초전도체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도 여러 좀 주제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AI와 반도체가 일단은 얘기들이 좀 제일 많은 것 같고 네. 그리고 시장이 살짝 흔들흔들 할 때마다 결국 신규 상장주들 그렇죠. 해지 쪽으로 네. 봐도 되겠죠. 신규 상장주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갈 곳이 없을 때 갑자기 돈이 쏠리는 그렇죠. 그런 특징들을 가졌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시장의 트렌드구나 놓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일정 한번 설명을 드렸고 좀 말미에 일정들이 좀 모여 있기 때문에 네. 요거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서 수익 내시는데 도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주도 파이팅 하시고 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